제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교정기를 끼고 나오셨더라고요. 확 안 와닿았나 봐요.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있다가 그분이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지나갈 때 봤어요. 근데 교정기를 떼셨는데 꽤 괜찮으시더라고요. 이 얘기의 교훈은 뭐냐, 주식으로 치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어 교정을 하려는데 프랑켈, 프리올서, 바이오네이터, 인비절 라인 중 어떤 교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과계교합이라고 하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만 덮고 있어야 되는데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어서 아랫니가 거의 안 보이거나 완전히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치료를 하느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계교합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턱뼈 발달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치아의 위치가 그런 건지에 따라서 또 해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니를 담고 있는 뼈들이 너무 자라나서 그럴 수도 있고, 어금니가 너무 짧으면 상대적으로 앞니가 깊게 물리는 현상도 있거든요. 앞니가 너무 앞쪽으로 튀어나왔으면 앞니를 밀어 넣는 치료를 해야 될 수 있는 거고, 어금니가 너무 짧다고 하면 어금니를 조금 더 맹출시키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과계교합이라고 하더라도 왜 과계교합이 생겼느냐를 추적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요소를 제거해주고 어떤 요소를 개선해줘야지 괜찮아지는지를 프로파일링 같은 느낌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프랑켈, 프리올서, 바이오네이터 등등 해가지고 장치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장치들이 대부분은 원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소재를 바꿔가지고 상품화하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장치를 쓰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대부분은 교정 치료를 직접 하시는 선생님이 본인께서 선호하시는 장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하시려는 선생님에게 맡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거는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저희 치과 교정과 선생님은 가철성 장치를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철성 장치를 교정과 선생님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철성 장치라는 거는 환자들의 협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12시간은 쓰세요라고 했는데 6시간을 썼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치료 목적이 100이었다라고 하면은 절반만 끼면은 몇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 그럴 것 같았어요. 빵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교정할 때 고무줄 이렇게 끼우세요 해가지고 끼잖아요. 고무줄도 24시간 거의 계속 끼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12시간만 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꽝이에요. 가철성 장치는 나만 잘한다고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해서 장치를 잘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협조를 잘 안 하면은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정과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런 가철성 장치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도 필요하면 쓰시기는 하죠. 가능하면 뺐다 꼈다 하는 장치보다는 환자 입안에 꽉 그냥 본인이 빼고 싶어도 못 빼게 강제성을. 교정과 선생님들이 참 잔인해. 교정을 하게 되면 교정기를 얼마나 착용하나요? 교정 시기가 지나도 착용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라고 돼 있는데, 교정 시기가 지나서 착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지장치를 얼마나 착용하냐에 대한 질문인데, 선생님들마다 이것도 다양한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24시간 끼고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잘 때만이라도 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끼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자기 죽은 다음에 쓰지 말래요. 그때는 자기한테 와가지고 치아 틀어졌다고 뭐라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틀리고 어떤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거든요. 치아가 돌아가 있는, 회전돼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삐뚤빼뚤한 걸 돌려서 맞춘 경우는 최대한 오래 써주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정 못 쓰겠다 하면은 안 쓰는 건데, 안 쓴 다음에 다시 틀어지면 또 교정을 다시 하는 거죠. 환자분들은 교정 치료라는 거는 평생에 한 번 하는 치료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정과에 제가 대학원 수업 같은 거 나가서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요즘은 교정을 2번에서 한 3번 정도 한다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교정과 안에서도 얘기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성만 해도 유지가 될
있기는 하나요? 고정성만 해도 유지가 되면 가철성 장치까지 하는 선생님들은 바보라서 그거 합니까? 일단은 전치부만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고정성 장치로 앞니 부분만 붙여줘도 되거든요. 근데 가철성 장치를 하는 경우는 어금니 부분에 이동이 많이 했을 때 그렇게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은 가철성 장치를 해야 어금니 부분을 감싸줄 수가 있거든요.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발치 공간이 벌어지려고 하는 또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철성 장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했던 선생님한테 본인 상태에 맞는 의견을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3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졸업과 동시에 교정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거는 없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정이 가장 좋은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격의 유연성도 있어서 치아 이동도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교정기를 달고 있으면은 확실히 외모에 손해가 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정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정말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그 시기 때 교정을 하는 게 가장 낫고 교정 끝내고 대학 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참고로 저도 대학 다닐 때 소개팅 같은 것도 하잖아요. 교정하던 시기에는 소개팅이 잘 안 됐어요. 분명 잘 털었던 것 같은데 뭔가 연락을 해보면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교정기를 끼고 나오셨더라고요. 치과를 그래도 전공한 입장으로서는 교정기가 친숙한 그런 장치잖아요. 근데 저도 그분이 이성적으로 확 안 와닿았나 봐요.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참 있다가 그분이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지나갈 때 봤어요. 근데 교정기를 떼셨는데 꽤 괜찮으시더라고요. 이 얘기의 교훈은 뭐냐, 주변에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외모에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식으로 치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제가 조금 경솔했다. 하여튼 대학 가기 전에 교정을 끝내는 게 좋은데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할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은 엄마가 돈을 내줄까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40세에도 교정해도 될까요? 40대에도 교정하셔도 됩니다. 70대 어르신도 교정하는 경우 봤어요. 대신 잇몸이 안 좋으면은 치아를 많이 이동시키고 오래 이동시키는데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40대인데 잇몸 관리가 잘 됐다라고 하면 크게 제약이 없는데 40대에는 치주염의 진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미 치주염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치료 범위를 줄이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아쉬운 부분만 손보자라고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제약은 있을 수 있다. 뭐든지 어릴 때 하는 게 좋다. 다음입니다. 교정 후 잇몸 가라앉고 차가운 거에 시려졌는데 내려앉은 잇몸은 영원히 복구 불가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잇몸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잇몸이 퇴축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치아들이 삐뚤빼뚤할 때는 그 틈 사이 공간이 잘 안 보입니다. 치아는 역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부분에 공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듣는 컴플레인 중 하나가 교정하면서 잇몸이 나빠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정을 할 때 치아들이 반듯해지면은 잇몸 밑에 공간들이 조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내려앉은 잇몸이 영원히 복구 불가인가요? 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잇몸이 나빠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아가 잇몸에서 많이 바깥쪽으로 뻗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잇몸이 이식을 한다고 해도 잘 붙어 있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는 있죠. 몇 개 치아만 잇몸이 퇴축됐다 아니면은 치아의 위치가 잇몸뼈의 한가운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잇몸을 이식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가능은 한데 앞에 기준에 다 통과를 했을 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무조건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 6번 속도가 빠른 교정기가 따로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아의 이동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0.5mm에서 1mm 정도를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고 밝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그거는 치아가 상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장치를 빨리 한다고 해도 치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회복력이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상품을 출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광고처럼 쓰기는 해요. 우리 장치는 마찰력이 적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인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치아의 이동 속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면은 치아 교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 방법은 있습니다. 외과적인 처치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치아랑 잇몸 뼈를 같이 한 조각으로 잘라내서 치아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위치 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치아가 이동하는 속도라는 거는 치아를 담고 있는 잇몸 뼈가 얼마나 빨리 리모델링이 되느냐, 그 속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치아를 담고 있는 뼈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잇몸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을 뚫게 되면은 상처가 난 부위에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뼈의 리모델링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치아의 이동 속도도 빨라지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정치과에서 일할 때 대표 원장님이 요런 방법을 쓰셨어요. 예전에 상품으로 나왔었던 게 있거든요. 치아가 잇몸뼈에 꽉 고정돼 있으면은 이걸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순간에 힘이 많이 들잖아요. 치아에다가 교정하시는 분들이 악 물고 진동을 주는 게 있습니다. 딱 틀면은 덜덜덜덜 하면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흔들어 가지고 교정기에 감응해서 움직이게 쉽게 하는 장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점이 매일 써야 된다라고 해요. 환자분들이 귀찮아서 매일 잘 안 쓸 가능성이 높고, 그 장치가 몇백만 원짜리였는데 그거를 환자한테 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빌려준다라고 해도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장치도 얼마 안 가서 어딘가 처박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아가 이동하는 속도 자체가 한계가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는 약간의 노력이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위 앞니가 약간 틈이 있어 부분 교정했는데 정중선이 틀어졌습니다. 심지어 위쪽 대문니 옆에 이는 잇몸도 짧아졌다. 골격적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맞추게 되더라도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교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얼굴도 그렇죠. 왼쪽 오른쪽이 다들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턱뼈도 정확하게 정중선이 맞지가 않고 치아들도 어금니 관계에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중선을 교정한다고 완벽하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향하는 바는 완벽하게 맞추는 거긴 하지만 일반인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정중선이 2mm 정도가 틀어진 거는 인지를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는 맞추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특히 부분 교정을 하면 어금니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정중선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문니 옆에 있는 잇몸도 짧아졌다. 치아를 좋은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잇몸이 조금 퇴축이 온 것 같아요. 이것도 교정을 하면서 전혀 안 생길 수는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8번 질문입니다. 교정이 끝나서 고정식 유지 장치를 끼고 있을 땐 치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케일링만이 답일까요? 교정 유지 장치 밑으로 치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치실골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 꽂았다가 실을 꽂고 그걸 당기면은 그 실이 여기 바늘에 꽂히는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되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